보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에 있었던 건 약간의 굳이 표현하자면 지중해풍의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일산 스타일? 일산? 네. 되게 깔끔해졌죠. 스타일을 바꿨어요. 이 스타일을 바꾼 이유는 물론 그 젊은 나이대에 맞는 취향 때문에 스타일을 바꾼 것도 있지만 외단열을 보강하고자 했던 이유도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붕 마감재와 외곽 마감재를, 외벽 마감재를 싹 바꿨는데, 지붕 마감재를 바꾼 건 당연히 누수 때문에. 기존에는 기와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기와를 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해서 부재를 잘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주택에 하듯이 우리 뜯으면서 고생 많이 했던 기억나는데, 한여름에 해보니까 비가 셀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었죠. 프레싱도 잘못돼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상도 잘못돼 있었고, 또 이 기와를 고정하는 방식도 잘못되어 있었고, 벤트도 안 되어 있었고, 뭐 총체적인 문제가 많았었죠. 아, 이건 목조주택을 안 해보신 분이 한 거구나, 뭐 그런 결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새서 결국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였죠. 그래서 지붕은 물 셀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저 굴뚝은 굴뚝 위에서 샌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죠. 굴뚝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턱에서 새서 과감하게 위에 있는 건 털어내버리고 저를 징크로 다 감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앞에 작은 한 60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지붕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지붕 자리들이 다 누수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장식적인 코너스톤 막 이런 게 막 달려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네. 그게 다 누수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 저기 우리가 만들어드린 벤치에 앉아서 네. 비 떨어지는 거 보고 하면서 너무 좋으셨다고, 자기가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 누리고 싶었던 그 로망을 10년 지나서 어제 누리셨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구조가 좀 많이 복잡했어요. 전체적인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단순했는데 실제 골조를 보니까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층 위에가 침실인데 침실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조명에 흔들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구조가 이 스팬에 비해서 너무 얇은 나무로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집사모, 흔히 말하는 글루램이라고 하는 부재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보강을 했죠. 전체적으로 코어 월이 당연히 목조 주택이니까 외벽이 코어 월인데 벽 전체 길이 대비 창호들의 크기 사이즈가 딱 보기에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안하기는 창을 교체하면서 창 크기를 좀 줄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창호를 교체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돼서, 사실은 내벽 안쪽에 서커보드까지 다 철거를 하고 안쪽에서 구조 보강을 해서 이 처져 있던 스팬, 그래서 창이 잘 안 열리고 안 닫히고 막 했었던 걸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원래 여기가 이 자리가 주방 자리였는데 거실, 주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로망이 거실이 좀 아니 주방이 컸으면 한다는 로망이 있으셔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다용도실이었죠. 다용도실이었는데 여기를 구조를 트고 외부에 있는 베란다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끌고 들어왔죠. 끌고 들어오면서 원래 외부로 출입하던 문이 열과율이 매우 낮은 제품이어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처음
사모님께서 우리 회사에 연락을 주셨던 이유는 수분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저기 뭐지? 벽난로 있는 굴뚝에서 계속해서 물이 새는데, 그냥 샌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과하게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죠. 비만 오면.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대략 한 30분 정도 지나면 빗물이 막 쏟아진다고 해서 거기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위에 다라이를 이렇게 받쳐놓고 있었죠.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아주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실, 원래 저기 창이 있었는데 창은 없앴죠. 2층 화장실이 문제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천장을 뜯고 위를 바라보니까 그 위에는 하판이라든지 구조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2층, 1층 화장실은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구조 보강하고 단열 다시 보강하고, 뜯으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뭐 단열 얘기하겠지만 단열이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구조 보강을 다시 하고, 그리고 방수 다시 하고, 그리고 마감 하는 김에 불편했던 어떤 그 세면기나 양변기나 이런 샤워기의 위치가 되게 불편했었던 것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화장실을 바꿔드렸죠. 전에 있는 사진은 보시죠.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된 목조 주택인데, 당시 기술력이라고 이야기해도 꽤 단열이 좀 취약하다라는 게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수분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뜯다 보니까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사모님께서는 이런 창호들이 좀 품질이 떨어지는 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창은 보니까 나쁜 창이 아니었어요. 미국식 창호이긴 했지만 3중 폐허 유리로 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입된 괜찮은 창호였거든요. 그래서 창호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창호를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과 골조 부위의 사이에 있는 빈 틈들에 단열과 기미를 보강하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었고, 그 다음에 외단열도 장식적인 요소들 때문에 끊긴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다 철거해내고, 끊어져 있던 외단열도 다 일체화시켜서 연속적으로 실내 공간을 다 감쌀 수 있도록 외단열도 보강을 했고, 이 부분도 사실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는데, 이 2층에 거기 계세요? 2층에 원래 바닥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2층 올라오면 이 헤드룸 높이가 한 16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머리를 다 닿는 높이여가지고 몹시 불편해 했었죠. 근데 다른 부분을 다 고치고 뭐 수분 문제라든지 단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기에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매우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도 뭐 약속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 뜯었죠. 다 뜯어서 구조 보강하고 여기에서 한 칸 정도, 대략 30cm 정도 더 후퇴를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헤드룸이 뭐 190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물론 2100 이상 나와야 편리하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렸지만 요거 하나 바꿔드리고 해서 매우 편해지셨죠. 그 전까지는 머리도 많이 다치시고, 특히나 손님들 오셨을 때 머리를 많이 다치셨다고 하는데 요거 해결을 해드렸죠. 전체 리모델링 비용, 화순도곡 목조주택, 총 43평, 철거공사 800만원, 구조변경 골조공사 900만원, 기계공사 330만원,
상호공사 900만원, 석고 및 목공사 1350만원, 스타코공사 700만원, 지붕공사 1500만원, 마루, 도배공사 650만원, 토치, 난간 잡철공사 700만원, 설비공사 300만원, 전기조명공사 560만원, 방킬라이데크 1100만원, 콘크리트 타설 400만원, 시스템 파고라 650만원, 타일, 위생기구, 방수, 도장공사 1250만원, 폐기물 처리 550만원, 일반관리비, 이윤별도 12,640만원,